자,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TV조선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. 자, 변호사님, 네. 국민의힘에선 이게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? 막 하면서 이게 지적을 국민의힘에서는 특경법상 사기,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법상 차명대출인데 네. 이 후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예. 상호저축은행법상 차명대출 이게 오광수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이었는데 네. 이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그죠. 여기서 본인이 그 돈을 받았다 하면은 사인간에 그냥 대자관계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여기서 저축은행 사주 박모 씨가 나타나가지고 돈 빌린 사람은 사실은 나야, 오광수가 아니야. 예, 예.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상호저축은행법상 차명 대출이 된 거예요. 그러네요. 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은 이 저기 타인 명의로 대출이 안 되거든요. 예. 거기다가 이제 그 저축은행 사주나 임원한테는 대출이 안 돼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분한테 돈을 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왜 더 큰 네, 여기서 문제예요? 이제 네.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걸로 거예요? 인해서 이제 사기가 되는 거고 그 법을 주로 위반을 한 거죠. 아. 그러니까 이 보도가 TV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보도만 보고는 저희도 이게 도대체 법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가 기사가 워낙 기사를 네. 빽빽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도 우리 뉴스들 하다본 시간에 전혁진 변호사가 본인 예전에 이제 예보공사에서 근무했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야 이거는 간단치 않을 거다. 네, 맞아요. 근데 간단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만 도대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아마 특수부장이었을 텐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왜 이런 저축은행의 사주가 돈을 대출하는 그런 쿠션의 거래에 왜 연루가 됐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웬만한 공직자, 웬만한 더군다나 뭐 일개 검찰청의 검사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정도 되는 주요 검사고 그런 사람들이면 사실은 그런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런 금융권하고도 굉장히 거리를 둬야 정상. 오히려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오지랖이 넓.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죠. 그럼요, 오지랖. 그럼요. 예. 네. 그리고 저도 생각나는 게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검사가 고위직 검사가 3쿠션으로 돈을 돌려 막아주지? 이런 느낌.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축은행 불법 사주하고 대출을 알선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거를 그래서 이게 네. 그냥 시민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죠. 서울중앙지검의 이게 또 부장검사 법정형 되게 커요. 예, 얼마나 돼요? 이걸 되게 이게 뭐 세금 탈루나 불법 자금 세탁 등 이런 거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차명 대출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이게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지 행위로 이걸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세네요. 법정형은 되게 세게 나와 있어요. 그런 행위를 지금 그 당시 부장검사 시절에 네네. 알선을 한 거, 불법 행위로 알선한 거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. 자,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, 의원님.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한 자락을 깔아야 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. 민정수석 계속 하는 거죠? 아니 그러니까 이건 네. 깔 것도 없이 네. 그냥 친구 사이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깔 이유가 없죠. 제가 국민의 네. 한 사람으로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아.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. 아까 이슈는 지금 확실하게 팩트 파인딩이 안 됐으니까 제가 까는 거고 김인석 네. 총리 후보자는 아들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네요. 그 사주를 위해서 왜 자기가 또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 지인을 통해서 대출을 알선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 아니면 사주가 대출받은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복선이 있는 게 아니야?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될 민정수석이 이러한 지금 그 문제로 지금 뉴스에 돼서 특필됐다?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야 정상이죠. 원래 차명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무슨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내지는 보수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. 애초에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때는 내부에 무슨 권력 게임이 있나 이렇게 맞습니다.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권력 게임을 차치하고 이런 아. 문제가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하는 게 맞나? 그리고 사람들이요.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지금 5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다가 지금 재판이 중지될 판인데 예. 지금 총리도 과거에 뭐 SK 뭐 돈 받고 운운하다가 예. 또 민정수석 이런 얘기가 나면은 이 정권은 이러한 어떤 법적인 청빈함과 깨끗함에 너무 무딘 거 아니야? 여기까지 생각이
확대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집권당도 그렇고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다. 아, 심각하게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. 무슨 검찰 출신이라 그 자체의 캠프 내지는 세력 내에서 견제가 있고 이거의 문제 이전에 예. 지금 이런 5대 뭐 중대 범죄 중에 하나라면요. 이게 사실이라면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야당에서도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법적 도덕적으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선진국다운 그런 그 기준이 그 적어도 맞춰져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왜 이게 5개의 중범죄라고 하는지 간단히 짚어드리면 일단 지금 우리 얘기했던 차명 대출은 특정 경제 그 가중처벌 그 특경법의 사기 혐의에 하나 해당하고 첫째, 둘째 아까 우리 원 변호사 얘기처럼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. 차명 대출한 거 이게 일단 두 가지 큰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. 그다음 원래 의혹이 있었던 차명 부동산 이건 아마도 1가구 2주택을 회피해서 본인이 차관급이 되면서 검사장 되면서 공직 자신 재산을 공개할 때 주택이 2개 있는 거 좀 부담스러운 데서 그거를 차명으로 돌린 거 이거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,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리고 아마 이 과정으로 결국 세금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세법, 처벌법 이렇게 총 5개의 법을 그러니까 차명 대출이 2개, 차명 부동산이 3개에서 총 5개의 범죄의 를 저질렀을 혐의가 있다. 그렇게 연루가 돼 보인다라고 주진우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.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정권이고 야당이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주진우 의원처럼 점잖게 제기하지 않을걸요? 아마 무섭게 달겨들었을 거예요. 네, 범죄자가 무슨 범죄를 잡겠다고 막 이러면서 플랜카드를 들고 로텐다고를 점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가정을 갖고 있었다면 이랬다면 경제 내란범이다. 네. 막 이렇게 주진우 아마, 법률위원장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율사가 좀 많아요. 국민의힘에. 예. 근데 지금 예, 그래도 주진우 의원이 제일 네. 전투력이 열심히. 좋은 것 같아. 예. 네.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예, 예. 근데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제 반대가 됐다. 민주당이었으면 오광수 특검 당장 시작해야. 그렇죠. 네, 민정 특검 왜 안 하나, 내란 특검만 하나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